이 정도 판별은 안 오는 거죠, 최강호 기자? 그러겠죠. 네. 아니 뭐 이런 거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결론을 자 그럼 우리가 모두가 뭐 자성과 뭐 각성을 통해 뭐 상생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양쪽에서 그냥 폭력적인 네. 행동 양식이 네.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 홍석천 씨 네, 그 봤어요. 이태원 식당이 네.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중앙일보였나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기사는 이 가게를 접은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기사를 써서 홍석천 씨가 직접 반론을 뭐 공개적으로 밝히셨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저기 연락도 했는데 전화 안 받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다양한 이 상황들을 자꾸 이걸로 좀 언론이 몰아가는 측면이 있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말 언론들이 장난을 진짜 많이 쳤어요 그동안. 그래서 어떤 게 좀 최근 기사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일본 언론이 한국 최저임금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 보면은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실패 사례다라고 꼽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게 60%가 넘으면 부작용이 큰데 한국이 65%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62, 뭐 포르투갈 61, 뭐 이런 데가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실패의 주된 이유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건 거죠. 주된 논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위터 댓글 우리 정혁 기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네님께서 국내 언론들은 일본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 최저임금에 관한 잘못된 수치까지 여과 없이 그대로 옮김. 다음도. 다음 나싱 아이디 땡땡님께서 동아일보 최저임금 까고 싶어서 너무 급했네. 그래도 언론인데 팩트 체크는 좀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걸 팩트 체크를 했어요. 연합뉴스가 갑자기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인용한 니온 게이자의 신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기준 65%가 아닌 58.6%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6.1%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65%가 될 리가 없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지금 처음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왜요? 이게 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173만 원 정도였으니까 최저임금이 네. 올해 기준으로 173만 원이 65%가 되려면 거의 한 네. 270만 원 돼야 되는 거네. 계산을 고생하셨네요. 네. 100 곱하기 65% X 대 173. 그래도 아직 수능을 제일 최근에 봐서 그냥 바로바로 방정식 나올 수 있습니다. 방정식 그래 방정식도 하고 그러니까 65%라는 건 사실 너무 높은 수준인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 경제부 기자를 하면 이런 걸 딱 보면은 지금 최강호 기자 같이 너무 높은데 니온 게이자 신문 너무 좀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사실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보고 그냥 그대로 쓴 거죠. 도쿄 특파원께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이 수치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국경영자 경총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2019년 추정치를 잘못 인용한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일본에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없나 봐요. 그런가 봐. 아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부끄러워. 엉망이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엉망이고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엉망이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도 또 볼게요. 소상공인 절반 5년 내 망한다. 10명 중 9명 최저임금 못 견뎌라고 썼어요. 뭐냐면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영업기간 5년 미만 폐업한 비율이 58.5%다. 이 팩트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사유가 매출 부진이래요. 네. 매출 부진이 60%로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 매출이 안 나와서 이제 폐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를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 조사에 뭐라 나왔냐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님은 소상공인 절반 5년 내 망한다. 점점점. 그다음에 이제 왜냐라는 느낌이잖아요. 이어지니까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을 못 견뎌서 5년 내 절반 망하는 것처럼 제목을 써놨잖아요. 근데 못 견뎌가 아니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뒤 페이지 보면 나오지만은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 실태 조사에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라는 사람이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못 견디는 게 아니고 못 견디는 아니에요. 못 견뎌라는 표현은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제목 장사를 좀 약간 세게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병수 여기 댓글 좀 읽어봐 주세요. 다음에 행복한 님생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교 1학년 수준만 돼도 자영업자 10중 8은 문을 닫고 자영업자 중 대부분이 5년 내 폐업한다는 것쯤은 다 알 텐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 텐데 마치 이번 정부 들어서 다 망한다는 것처럼 써놨죠. 선동질 오진다 진짜. 최영 기자님, 요런 우리는 이렇게 안 쓰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참 나쁜 기사인데 이런 정말 너무 지난 2년 동안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이제는 좀 다른 기사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근데 정말 이게 가슴 깊이 이게 화가 왜냐하면 나시네요. 이런 기사를 쓰면 많이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어떤 입장을 지금 정했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혹은 더 올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했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구미에 맞는 기사만 보기를 원하죠. 특징 표현만. 네. 그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과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이슈는 너무나 복잡한 다양한 이슈들을 같이 안고 있는데 그것을 기승전 최저임금으로만 모든 원인을 돌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됐었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경제학 얘기를 댓글에서 하셨잖아요. 네. 저도 뭐 경제학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학 원론책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그 경제 주체가 생산, 소비, 정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생산자는 집에 가면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퇴근하면. 여기 지금 뭐 소상공인도 자식은 어디 시급받고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본인도 처음부터 소상공인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어떤 순환 구조 자체를 그냥 딱 가려놓고 그냥 요 단선적으로 최저임금을 향한 결론을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댓글에서 딱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너무 좀 경제학의 기본을 망각한 기사들 바이럴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댓글이나 뭐 댓글을 쓰는 분들은 사실 뭐 자기 감정이나 자기 편향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 있죠. 아니면 욕 댓글 쓸 수도 있어. 근데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다 알아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출고할 기사라면은. 그렇죠. 네. 최강욱 기자 말도 이런 기사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기사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안 했으면 참 이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영을 구가며 살고 계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언론만 그러냐? 자, 다음 댓글 우리 최강욱 기자 읽어주세요. 다음에서 마루치 리우님이 최저임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경영자라면 다행이지만 노동자라면 그냥 불쌍할 따름이다.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에게 진짜로 뭐가 좋을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하자는 건 사실은 사회 서민층이 사실 뭐 가처분소득을 늘리자는 그런 취지인데 굉장히 많은 서민분들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서 최저임금 네. 반대가 맞다. 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제 그런 주장.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영원한 미스터리인 게 이 소득이 낮은 계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역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이 추경호 의원께서 아주 열심히 이쪽에 뛰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추경호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을 포함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트위터에 SHBANG 러브님, 쉬방 러브인가요?
하여튼 이분께서 무슨 시방 조선 가부. 시대냐? 다음 달 임금은 쌀로 받으되나요? 예, 대동법 네. 출신하는 얘기냐 이런 말씀이시고 서팔광님이 최저임금에 현물 포함한다고? 이 시바금 담배 살 때 홍삼 캔디 주면서 깎아달라면 깎아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최저임금 산업부에 현물 포함 추진하게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 1차관까지 네, 굉장히 경제 쪽으로 많이 전문가 네, 전문가신데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숙소와 식사 제공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 되게 싫은가 봐. 여기 댓글 전원 기자 읽어주세요. 네, 개추닷컴 님께서 숙식 제공하는 사업장 특징 1. 교통편 엄청 불편한 오지 2. 출퇴근 시간 아까울 정도의 극한 직업 이런 데는 의식주 다 해결해주고 급여도 훨씬 많이 줘야 겨우 사람 구하는데 거기서 급여를 깎으면 퍽이나 일하러 가겠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작년에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 비용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물 이런 데서 이제 숨이 턱 막히죠. 이게 분명히 이게 그냥 하신 말씀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숙소 제공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진짜 확 떨어지겠는데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는 이유가 뭔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최저임금 이슈가 지나치게 과열 논의된다 항상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슈긴 하죠. 이제 국가적인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정책? 최저임금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네. 중요한 이슈긴 한데 지난 2년 동안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이 되어 왔고 기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는 것도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아닌가 혹은 합리적인 기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관심을 모을 수 있다거나 예, 혹은 예. 득표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렇게 좀 다른 이유들로 최저임금이라는 이슈를 자기 마음대로 좀 소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반성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보면 댓글들이 보면 있잖아요. 최저임금 관련 기사 댓글은 다 화가 나 있어. 그렇죠. 네. 그거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보다 최저임금 관련 기사는 가보면은 분노의 막 앞에 지수가 다 막 엄청 화가 나 있는데 그 화가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때 나라 망한다 이런 게 앞에 한 몇 개가 쫙 있고 또 딴 데 가보면은 최저임금 갖고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로 굉장히 싸우기 좋은 소재로 정말 지금 되고 있지. 그렇게 됐죠. 진짜 그 누구도 정말 알바생들이 이것 때문에 올라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게 아니면 순환해서 뭐 가처분 소득이 실제 얼마 늘어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이성적이고 좀 차분한 그런 고민은 없고 이거 가지고 막 나라 망한다, 북한 뭐 공산주의 된다, 뭐 이런 식의 분노가 진짜로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논의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약간 정부의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노동 정책 제가 뭐 아무래도 노동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선의로 시작한 노동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받아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이행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했었던 거고 이렇게 나름의 선의와 좋은 뜻으로 추진했었던 정책들이 조금씩 물러서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노동계에서 반발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최저임금에 지금까지 사실 29% 인상되는데 2년 동안 29% 네. 인상이면 굉장히 많이 인상된 건 맞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할 때 노동계에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문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재계나 이쪽에서는 52시간제 자체가 문제고 최저임금 10,000원 자체가 문제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들여다보면 분명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재계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려를 던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다 자기가 보는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 실패, 나쁜 부족한 점들만 네.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이런 맞아요. 걸 보면 최저임금 피곤해. 52시간제 피곤해. 뭐 버스 파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무튼 피곤해. 그쵸. 우체국도 파업한다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 피곤해. 다 그런 불만들만 너무 고조되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뤄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100%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분명히 정부가 후퇴한 부분들이 있고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공과를 같이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데 네. 모든 언론 지형이 그렇지 못하다. 저희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반성해볼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대로 진짜 이렇게 계속 물러나게 되는 것은 사실 정치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막 쌍심지를 켜고 막 반대를 계속 하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도 저기 가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수제화 공장 만드는 수제화 공장 가가지고 여기 많이 문 닫았다 그런 얘기 들었더니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거기는 다 자영업자들이라서 최저임금 본인들이 직접 누구 고용하지 않고 하는 사업장들이거든요. 구두 수세한 명인들이 그냥 네, 명인들인데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줄 리도 없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니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최저임금 문제로 귀결되는 이런 되게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최강호 기자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결론을 그럼 우리가 모두가 뭐 자성과 뭐 각성을 통해 뭐 상생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야당의 어떤 그 정치 공세와 한쪽에는 민주노총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좀 양쪽에서 그냥 폭력적인 네. 행동 양식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한쪽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창피한 소리를 가서 아무렇지도 하고 않게. 앉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위해서. 중요한 이슈를 한쪽은 자꾸 그냥 대화의 장을 발로 걷어차고 노동자가 충분히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고 그건 신성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자꾸 판을 깨잖아요. 저는 이거는 무슨 어떤 단일 노조도 아니고 노총이라는 거대한 우리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이 또 정치적인 이슈로 막 끌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논의의 핵심을 희석시키는데 저는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이제 자승자박인 건데 그 조금 저는 정말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연욱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알 거고 사실 민주노총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쓰거나 하면 네. 좋은 반응이 잘 안 나오죠.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노총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봐도 저는 출입 기자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연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당분간은 더 좀 노정 관계 되게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전반적인 전망이죠. 근데 이제 막 정부와의 전쟁을 막 언급하는데 또 총파업을 한다 그러고 네. 네. 총파업의 뭐 구호도 어쨌든 뭐 정권에 대한 뭐 여러 네. 가지 정치적인 구호가 대부분이던데 이런 태도면은 사실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약간 정서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민주노총이잖아요. 조금 그래도 이게 자꾸 이렇게 무슨 우리가 군소정당처럼 자꾸 이렇게 본인들의 사이즈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병수 기자 괜찮아요? 네.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방청객이요? 오늘도 잘 듣다가 가. 아니 왜 지금 약간 최저임금 얘기하다 왜 갑자기 민주노총 얘기하지? 막 이 사람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보고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한 정부 입장에서도 뭐 잘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정치 세력과 무시할 수 없는 이 노동계가 자기들의 입장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하면서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이거를 사실 이걸 다 버리고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고 어떻게든 참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 맞아요. 않다. 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방송 나갈 때쯤에 최저임금은 아마 안 정해질 것 같다라고 최강 기자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 경제 뭐 망한다 이런 예, 뭐 기사도 많고 정치권에서 그걸 다시 인용을 하고 또 요거 읽어주시면 안 돼? 파국이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세요. 파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파국이 온다. 정말 그렇게 하면 나라 안 돼요. 망한다. 에이. 파국이다 이렇게 하죠. 살려서 읽어줘요. 살려주세요. 이거 뭐 어디 나온 건데 이거? 이거 도깨비야. 몰라요 선배? 결국 파국이다. 아 내가 드라마 도깨비 말하는 거지? 네. 그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아, 나는 보진 않았는데 이건 안다. 못 보겠더라고 나는. 못 아, 이게 보겠어. 도깨비 난. 나온 데서 얘기. 선배 그 진짜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아니 난 트렌드 어떻게 너무 이거 나는 모르지 이걸? 폼 잡는 건 난 너무 싫더라고 거기 막 그 이거 그런 대사가 아니에요. 네. 공유가 하는 대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요.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공유의 나쁜 놈 빌런이 공유의 나쁜 놈 빌런이 나오나 거기?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걸 하는데 저 사람은 제가 도깨비를 안 봐가지고 그 다음에 세븐블러스타팀 댓글을 우리 최강호 기자 읽어주세요. 네, 다음에서 세븐 블루스타님이 눈이 멀었구나. 최저임금 인상 후에 악영향을 봐라.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한 폐업 증가, 경기 불황, 고용 감소, 실업 증가, 돈의 흐름 고사, 파멸이다. 파국이다. 이분 너무 무섭게 써놨다. 파멸이래. 진짜 무섭네요. 둘이 닥터둠. 일단 최저임금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폭등. 일단 우리 최경영 기자한테 걸렸으면 또 혼나요 이거. 폭등이라는 말 이거 자체가. 되게 싫어해 최경영 기자. 그래서 폭등이란 말은 또 쉽게 쓰는 거 아닌데 그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폭등해서 폐업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황이야. 최저임금 때문에. 미국 방발 금융위기도 아니고 이거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기가 불황이 왔어. 한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최저임금만 올리면 되겠네. 최저임금만 올리면은 그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파멸이다. 그다음에 고용 감소, 고용도 안 돼. 고용 안 되니까 뭐가 늘어나? 실업이 늘어나. 그게 돈의 흐름이 말라 죽어. 파멸이다. 세븐 블루스타님 너무 좀 비관적이신 거 아닙니까? 세븐 블루스타님 그 최경영 기자랑 같이 이렇게 1대1 경제 과외 한번 경제 과외 시켜드렸으면 하실 것 같은데 파멸이야. 되게 이 정도 파멸은 안 오는 거죠, 최강호 기자? 그러겠죠. 네. 아니 뭐 이런 거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에 CAPT 뭐 캡틴 어쩌고 계시겠죠? 인건비 더 오르면 기계들이 세상에 온다. 두둥 두둥. 그래서 나중에는 기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걸 일이라고 했습니까? 휴먼?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사실 지금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게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일요일 점심을 주로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KFC 가서 먹어요. 집 앞에 KFC. 당산역에 있는 KFC. 당산역 KFC 가서. 나 버리고 갔던 그 버리고 간 게 아니고. 겨울날 밤에 아니야. 택시 너무한 24시간. 술 취한 나를 거기다 놔두고 그냥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이제 밤에 혼자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게 많은데 거기 이제 키오스크가 딱딱딱딱 딱 4개가 따라락 생겼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키오스크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휴먼? 그런 말이야 휴먼 병신 아닙니까 휴먼 이런 거죠. 이게 키오스크 머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기 전 지금 휴먼이 따라했어. 얼마 전에 그 이마트 그게 창동점에서 집 앞에요. 네. 맞아. 네. 거기서 뭐 기자회견을 하나 했었거든요. 네. 노조에서 그 이마트 집회를 노조에서. 했었죠. 집회를. 그 이마트 창동점이 이마트 1호점이거든요. 네. 우리 동네가 거기가 1호점이에요. 국내 오. 1호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부심 있나요? 아주 굉장히 명물이에요 동네. 근데 거기가 몇 달 동안 내부 공사를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일부 매장만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가봤더니 완전히 그 계산대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 그냥 무인 계산대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는 계산대가 한 2군데 정도 있어서 무인 계산대를
저만 해도 조금 약간 좀 나이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데 하는데 해보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응을 해가는 이제 시기가 지나면 다 그렇게 되겠죠. 이만 통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대한 기술의 흐름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KFC 얘기도 했지만 이제 뭐 점차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최저임금하고 갖다 붙이면 또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럴싸하게 되는 것 같아. 그 뭔가 이마트 같은 신세계 이런 데서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막 무인 갑판대를 늘리고 이런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창동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뭐 하셔서 우리 뉴스에도 그때 다뤘었고 다른 이마트에도 이제 뭐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이슈는 참 이게 정말 만능인 것 같아.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면 이게 원인이라서 정말 이런 것 같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가 싶었거든요. 근데 최영 기자 아까 하려던 얘기를 정영 기자가 지금 뺏어가지고 아니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모셔놓고. 이어서 하자면 창동점 자랑하느라. 그러네. 창동 얘기가 필요하죠. 우리 창동점 막 이러면서.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이 좀 하거든요. 이게 키오스크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노동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사나 그런 고민들 네. 그리고 우리의 노동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우리의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가 왜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왜 우리는 이 정도 돈을 받고 이 일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마트에서 키오스크가 들어서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문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일자리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 흐름 자체는 간다고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차 들어서면 운전기사들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고. 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더 될 거란 말이에요. 기자들도 기사 써주는 봇 이미 있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들의 노동과 우리들의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을지, 과연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입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사람이 기계나 뭐 그런 걸로 대체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논의가 없으면 앞으로 엄청나게 소모적인 갈등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마트 창동점에서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노동은 이미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 힘들게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돈을 못 받고 일을 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뭐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무섭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1년에 수백억 원의 돈을 가져가고 이 수백억 원의 근거는 어떻게 정해진 것이며 저 힘들게 일하시는 분의 박봉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이거는 철저하게 권력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이게 그 노동의 가치로 그만한 돈을 받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돈을 받는 것도 우리의 권력의 베이스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노동이 향후에 급격하게 사라지고 일을 더 이상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왔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의 노동을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의 월급을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가다 보면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논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네. 그런 차원이거든요.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노동이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동물을 잡고 직접 과일을 따서 우리의 입으로 그렇죠. 넣으면 됐지만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분화되니까. 노동과 우리의 노동을 가치 평가받는 가치는 너무나 많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바이어스가 끼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야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최저임금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들을 보면 되게 속상하고 그렇죠. 화가 나고. 우리가 최강호 기자를 앞으로 감시해야 되는 게 뭐 나중에 건물을 사신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막 임대 수익을 올리신다거나 건물 사실 계획 있으세요? 영원히 감시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오늘 사고 말씀 근데 좀 그런 게 최강호 기자가 방금 이제 고민한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뭐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가져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세금도 막 안 내려고 하고 또 누구는 정말 가치 있고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만한 돈을 못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걸 제기하면은 빨갱이라 그래. 빨갱이다 빨갱이. 자본주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어? 자본소득을 지금 다 부정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주식 투자를 뭐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갑자기 그렇게 날선 반응이 확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건강한 논의 자체가 되게 아직도 빨갱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건강한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저는 오늘 최강호 기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약간 기저에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있으신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우리가 뭔가 뭐 중소상공인에 받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뭐 우리 경제 이런 차원보다도 사람이 일을 했을 때의 정당한 대가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어떻게 환산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저 인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이 여기서 가야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이런 논의를 사실은 언론이 촉발시키고 정치권이 토의하고 얘기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건강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네. 네. 근데 이런 아까 돌아본 그런 기사들이 달리고 쓰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 인용해 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 가지고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죽어가는데 최저임금 나라 망한다 파멸이다. 뭐 이게 계속 굴러가니까 이게 되겠는 말이죠. 아 근데 너무 또 그렇게 정치 혐오로 가면 안 되고요. 그 어쨌든 뭐 감정 야. 국회는 다 반박체 쓰레기 걸렸어. 이러면 곤란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트위터에서 모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한국은 사람을 너무 굴려요. 과로사가 남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저도 과로사 할까봐 무서워서 전 직장 그만뒀어요. 최저임금 조금 올랐더니 오히려 별별 수단을 다해 직원들을 쪼이더군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안 올라도 힘드네요. 메소드 댓글. 진짜. 본인 얘기네. 읽다가 나 점점 모연님한테 저도 그래요. 별별 수단을 동호회.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하니까 사람들 막 쉬지를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 네. 맞아요. 최강호 기자가 그 노동의 가치란 뭐 이런 고민 지점을 얘기하고 하필이면 마지막 댓글이 이거라서 그러니까. 더 그러네. 그렇습니다. 최강호 기자 어떻게 오늘 해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할 만한 네. 자리가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사로 다루기도 힘들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하기도 만만치 않고 되게 힘든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루트로 됐건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네. 이 방송을 보고 한두 분이라도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아, 같이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한두 기자라도 같은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요. 본인이 고생을 해보니까 알아. 여러분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사실 노동기사 쓰는 기자라고만 리포트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 기자가 쓴 게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MBC 리포트나 왜냐면 이게 맞아요. 발생 기사를 계속 이제 다뤄야 되니까. 근데 그
그 기자가 사실 알고 보니까 노동의 어떤 본질과 이제 사람들 일하는 노동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본인도 속으로 되게 이런저런 번민과 고민과 이런 걸 하면서 쓰는 기사였다. 저는 그냥 광호 선배가 아까 맨 마지막에 한 말에 그냥 숟가락을 얹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서 왜 오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봐야 하는지와 그다음에 좀 노동 문제는 사실 되게 잘 저도 그랬거든요. 잘 노동 기사 잘 안 읽게 되고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예, 어렵고 재미는 어렵죠. 없죠. 재미없어요. 솔직히. 나오는 단어 잘 모르겠어. 네. 난 탄력 근로제 뭔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가.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내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내 친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문제인 거고 노동자 아닌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거의 뭐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우리 52시간 때문에 52시간 이게 생겼잖아요. 52시간제 때문에 댓글 읽어주는 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들기에 이렇게 영향을 줄지 몰랐어. 이게 밤늦게 나와서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팀장이나 부장들이 이 시간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넘어가면 그렇구나, 오바는 진짜. 못하나. 네네. 네, 하여튼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피로감 가지지 마시고 이 피로감을 가지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다.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봉주르 주템무 아니. 본인이 좀 봉주르 주템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매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순한 맛의 방송용 대듣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남겨주세요. 저 잠시만요. 눈이 굉장히 맑으시네요. 혹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괜찮아요. 알아가면 되죠. 방송 끄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유튜브에 루크님께서 욱형 또 만나요 꼭 좀 감명 깊게 해줄 수 없어요? 아니 홍성현 기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느끼하게 했죠. 또 만나요 꼭. 좋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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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